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작은 마을. 조용하고 평화로웠던 마을이 최근 들어 발칵 뒤집혔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주민들. 평범해 보이는 이곳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밭에서 발견한 건 농기계가 아닌 굴착기인데요. 거침없이 돌진하더니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이 땅 밑에는 최근 주민들을 놀라게 한 정체가 숨어 있다는데요. 이 땅 밑에는 심한 악취가 나는 지금 괴물이 잠들고 있습니다. 그 괴물의 정체가 뭔가 했더니 각종 생활 쓰레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곳에 쓰레기가 묻혀 있는 걸까요? 위암 수술한데 올해 아들 보고 부르니까 몇 년 된 얘기를 할게 14년 됐어 이거 그랬대. 이거 수술하면 뚫은 거예요. 아, 그런 거. 거기 여기. 쓰레기로 인해 마을에 암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는데요. 누가 왜 이곳에 쓰레기를 묻었으며 주민들의 암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어느 날 갑자기 쓰레기 매립지가 되어버린 마을. 그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는 주민들. 그들의 이야기를 제보자들에서 만나봅니다. 공기 좋고 물 맑기로 유명했던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마을. 이른 아침부터 굉장히 분주한 모습인데요. 그런데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보아하니 마실 물을 담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쌓여있는 페트병의 양이 상당합니다. 어디에 쓰려는 걸까요? 여기다 깔고서 이렇게 좀 잠깐 열체크 좀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마스크 착용해 발열 체크까지 마치고 어디론가 출발하는 마을 주민들. 아침부터 다들 어딜 가는 걸까요? 그들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세종특별자치시청 앞이었습니다. 우리 주민 암으로 다 죽는다. 다 죽는다. 쓰레기 빨리 퍼가라. 지금껏 시위라고는 해본 적 없다는 주민들. 그들은 왜 폭염에도 불구하고 시위를 하게 된 것일까요? 시장님, 공무원 여러분, 우리 16년간 먹은 물 좀 주세요. 대부분 이른을 훌쩍 넘긴 주민들이 16년간 마신 물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다며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주민들이 거리로 나와야 했을까요? 네, 이곳은 지금 정부 청사가 들어와 있는 세종시청 아닙니까? 지금 어디 엄청 더운데 땡볕인데요. 지금 어르신들 연세가 다들 높으신 분들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희는 너무 절박해서 네. 이게 더운 게 이게 대수가 아니에요. 저희 마을에 한 25년 전에 쓰레기를 대량으로 묻어서 각종 암으로 많은 분이 죽었어요. 네. 예. 자, 그래서 지금 뭘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쓰레기를 하루속히 파가라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네. 지금도 앓고 계시고. 네. 지금 이 물병들이 무슨 물병입니까? 아, 예, 우리가 16년 동안이나 네. 먹고 살은 네. 지하수를 물을 퍼온 거예요. 네. 이 물. 지금도 지하수 물을 지금 여러 집이 네. 먹고 계세요. 네. 아직까지도 일부 주민은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식용으로는 적합해 보이지 않는데요. 이로 인해 마을엔 많은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우리 동네에서 남자들이 일할 사람이 없어요. 남자들이 전부 다 죽고 네. 한 해에 그냥 한 5씩 그냥 막 이렇게 죽어나가니까는 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네. 여러 차례 민원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여타한 계획도 없이 현재 파가지도 않고 우라통이 터져서 이 시청에 시위하러 나왔습니다. 2년 전부터 쓰레기 매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종시에 수차례 건의를 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주민들.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헌터와 함께 마을을 찾았습니다.
쓰레기 매립지가 어딥니까? 아, 예. 여기가 쓰레기 매립지예요. 이 전체가? 예, 예. 마을 이장이 가리킨 곳은 민가 바로 옆 한 창고 부지입니다. 마을의 논과 밭 사이에 있는 이곳에 쓰레기들이 매립되어 있다는 건데요. 이로 인해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암이 발생됐고요. 이 댁이? 예, 이 집도 이 집? 지금 암이 발생됐고요. 예. 저 안쪽에도 예. 예, 암이 발생됐고요. 예. 저쪽에도 예. 예. 그리고 저 건너뛰기고요. 예. 예, 저 위에도 암이 발생된 가구가 여러 가구가 있어요. 여러 가구가 있어요? 예, 예. 아니, 엄청 많네요? 네, 네. 아, 근데 이 마을에 그냥 언제부터 이런 일이 생겼나요? 예, 쓰레기를 1996년도에 묻고부터 네. 예, 계속 5년쯤 지나서 네. 갑자기 이제 암으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 그렇구나. 예. 이곳에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양의 쓰레기가 묻혀 있는 걸까요? 굴착기로 직접 땅을 파봤습니다. 얼마 파지 않았는데도 쓰레기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썩지 않은 비닐부터 온갖 쓰레기가 가득하네요.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악취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5년이 지나서도 지금 이때 냄새가- 더 내려가도 내려 똑같을 아, 겁니다. 정말 냄새가 너무 독하네요. 예, 내려가면 더해요. 여기가 원래는 뭐였습니까? 아, 예, 논이었었어요. 아, 그래요? 예, 논에다가 다 쓰레기를 엄청나게 묻은 거예요. 네. 그 원래는 이게 지대가 좀 낮았습니까? 예, 깊은 곳에. 깊은 논이었었어요. 논에. 예, 근데 예. 거기다 전부 이렇게 예, 다 쓰레기를 쌓고 예. 쓰레기가 다. 그래서 이렇게 높아진 거예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런 건물까지 들어선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예. 저 밑에도 이 농협 저 창고 밑에도 다 이런 쓰레기로 내렸대. 매립지 위에 들어선 창고 건물. 콘크리트 아래에는 전부 쓰레기로 가득 차 있다는 건데요. 깊은 계단식의 논이었던 이곳에 어떻게 쓰레기가 묻히게 된 걸까? 지금 매립을 할 때 이 동네 주민들에게 여기다 이런 것을 쓰레기를 매립하겠다라고 다 동의를 받았답니까? 연탄재 한다고 해서 도장을 일부 찍어줬다고만 얘기 흙으로 들었어요. 묻고 일부러 연탄재 묻는다고. 네. 그런데 지금 도대체 이게 연탄재 쓰레기가 아니잖아요. 이거 연탄재 생활 쓰레기죠. 이게 뭐 온통 지금 온통 작동산이 쓰레기가 다 들어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만 팠는데도 이런데 네. 여기 조금만 더 이 일대를 다 파면 판다고 한다면 네.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나오죠. 예, 예. 이야, 이거 엄청난 일이네요. 땅속에 묻힌 쓰레기는 창고 건물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거하고 같은 레벨이에요. 아, 예. 근데 이쪽이 낮네요? 네, 이게 다 내려앉는 거예요. 이쪽 내려앉은 거예요? 네. 이게 빛이 나는 거지, 이게 내려앉는 저거죠. 아, 이게 내려앉으니까 예. 여기까지 원래 있었던 건데 이만큼 치마가 된 거예요. 선을 기준으로 그 차이가 보이시나요? 쓰레기 때문에 집안이 침하된 듯 보이는데요. 이 마을의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시에서 실시한 수질 검사 결과가 나온 건데요. 시행일자가 2020년 8월 7일 되겠고 그다음에 지나서 먹는 사람. 남편이 간암으로 갑자기 해서 돌아가신 아, 이분이 네, 남편이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예, 50대에. 그걸 묻고 한 5년 동안 물 먹고 네. 한 2달 앓다가 짝이 돌아가셨어요. 그 연세가 50대였는데도 돌아가셨던 예, 예. 그분의 부인이시네요. 상수도는 7, 8년 전에 들어왔지만 아직도 지하수를 사용하는 네 가구의 물을 채취해 수질 검사를 의뢰했었습니다.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가구 모두 식수로 부적합 판정.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네 가구에서 공통적으로 질산성 질소가 검출된 겁니다. 도대체 질산성 질소가 무엇이고 인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건지 전문의에게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제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가 질산성 질소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거고요. 이거 자체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 물질입니다. 이게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강력한 발암 물질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소화기 쪽에 특히 이제 위쪽에 암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일까요? 마을 주민들 중 위암으로 사망하거나 현재 위암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얼마큼 이제 오랫동안 노출되냐고 하는 것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음용수로 지속적으로 섭취해왔고 그거 자체가 수년간 계속 이 오염된 물을 마셨다고 한다면 암 발생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보여집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오랜 기간 지하수를 마셔온 마을 주민들. 상수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무런 대안이 없었다는데요. 이렇게 물이 시커먼가요? 이 물을 그전에는 쓰레기를 메꾸고 바로는 이게 빨간 물이 나왔었는데 그거를 이제 선택사항 없이 이 물을 16년간 마신 거죠. 아이고. 그때는 다 마시니까 다 마시고 네. 다 썼던 물이. 먹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정말 물 때문에 암에 걸린 걸까요? 마을 주민들을 만나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아주 건강하세요? 안 건강해요. 좀 어디 편찮으신 데가 있습니까? 많아요. 어디 가요? 그래서 직장암이라 네. 그냥 수술했지. 또 약장에 스텐도가 2이나 들어갔어요. 이게 지금 수술 자국이 아직도 선명하네요. 동진별 담아난 이랬어요. 이것저것 하고 가서 또 들어오는데 흐물흐물해야. 네? 예, 그 정도로 나빴어 입질물이. 아니 그 지하수로 예. 아주 동치미를 담았죠. 담았더니 응. 예. 그 이제 자기가 뻗지 하고서 땅에다 묻고 아주 제대로 담았지. 가버릴게 어라? 무수가 다 물러버렸어. 하나도 못 먹었어. 그 여기 물이 나쁘다는 거 다 아셨네요. 알았지 알았어도 그냥 저렇게 하고 있었지. 물에 이상이 있다는 건 느꼈지만 건강과 연관을 지어 생각하지 못했다는데요. 건강하세요? 건강 못하는 게 지금 꼬부라지잖니. 아 그래요? 지금 몸이 어떻게 안 좋으십니까? 몰라요. 네. 어디가 원인을 모르겠어. 원인을 모르시는데 어떻게 편찮으십니까? 위암 수술한데 올해 아들 보고 물으니까 몇 년 됐니? 그래 14년 됐어요. 그래. 저는 엄마 수술하고서 2년 있다가 또 수술하고 누가요? 위암 아들- 수술하고 아드님이? 예. 아드님이 2년 후에 자기도 수술했다고. 수술했대요? 예. 그것도 위암이고. 예. 아 그래요? 그래서 죽을 뻔했는데 지금 걔도 깨부레기만 그냥 말랐어. 어머니에 이어 아들까지 위암으로 투병 중이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건 남편 역시 원인 모를 병에 시달리다 결국 사망했다고 하는데요. 온 가족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상수도가 들어옵니까 여기? 수도. 들어오지. 수도 들어오죠. 여기서 상수도가 들어오기 전에는 무슨 물을 드셨습니까? 그 지하수 파가지고서는 응. 수도꼭지 달아가지고 먹었지. 그거 드셨어요. 예. 그거 그랬더니 그거 먹기 시작하면서는 화장실에 변기가 이렇게 물일이 오면 그냥 빨간해가지고 뭐가 빨개요? 그 변기 통이 하얀 변기통이? 예, 빨간했지요. 근데 그거 그냥 먹었지 뭐 사면 다들 그랬지 아니. 뭐.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는데요. 취재 결과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해 보였습니다. 자신들이 겪은 건강 이상이 평생 마셔온 지하수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게 됐다는데요. 지금까지 이 마을에 연로하신 많은 주민 여러분들도 만나보았고 그리고 현장에도 가보았고 포크레인으로 쓰레기 더미를 직접 파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서 하루하루를 살 수가 있는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과거 연계 구인 시절에 있었던 이 쓰레기 매입 장소를 인계받은 지금의 세종시는 과연 어떻게 해서 이런 곳을 그동안에 방치할 수 있었는지 무슨 대책은 없는지 직접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세종시의 입장은 어떨까요? 담당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마주 앉은 강지원 변호사와 시청 관계자. 쓰레기가 이게 많이 매립돼 있다는 것을
예, 언제 아셨습니까? 이 세종시에서는? 저희는 한 3, 4년 전에 예. 비위생적으로 매립된 그런 생활기물 매립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예, 예.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정비를 해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봉산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비 계획을 짤 때 어디보다 이제 그 부지가 우리 시유지 같으면은 뭐 우리 계획에 따라서 할 수 있지만 사유 건물이나 이런 게 있을 경우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또 사항이 아니거든요. 매립지 위에 세워진 창고 때문에 정비 계획이 늦어지고 있다는데요. 과연 건물의 조합장은 쓰레기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만남을 시도했습니다. 당연히 판다면 우리는 협조하지요. 네네. 그거 뭐 안 한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파는데 협조하고 당연히 파야지요. 내일서부터라도 팥은 팥이라고 얘기해. 그러나 건물은 보상이 해결이 안 되면은 못 파죠. 제가 조합장이 제 맘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전 조합원의 재산인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처리 속도를 내지 못하고 2023년으로 정비 계획만 잡아놓은 상태. 2023년에 파헤친다고 하면 네. 그 안에는 네. 지금 주민들이 역시 똑같은 고통을 받으실 거거든요. 네. 이번에 그 수질 검사를 하셨다면서요.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질산성 질소 4군데 검사를 했는데 4군데 모두에서 이 질산성 질소가 나왔어요. 식수는 전부 부적합하다고 4군데 다 판정이 나왔더라고요. 현재는 그 이제 부적합 판결 나고 나서 지금은 응용을 이렇게 금지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금은 아마 식수를 당분간 사서 이렇게 이제 응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지역에서 마을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암으로 돌아가시고 질병에 시달리고 계세요. 그거 아셨습니까? 주민들과 대화 때 그때 사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네. 알았는데 일단은 이제 뭐 주민들 주장은 그런 주장인데 사실 그 연관성 관계는 저는 뭐 제가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시청 담당자와의 대화 중 서류를 유심히 살펴보는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근데 이 마을에 그냥 언제부터 이런 일이 생겼나요? 예, 쓰레기를 1996년도에 묻고부터 매립 시기를 두고 시와 주민들의 주장이 엇갈립니다. 이 쓰레기 매입이 언제 됐었는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저희 그때 기본조사를 할 때는 84년도에서 87년도 요 기간에 집중적으로 매입된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럼 그런 자료가 지금 관공서에 남아 있습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그때 기본조사 때 아마 조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조천읍에 아마 알아보게 되려면은 조천읍에 이제 다시 자료를 알아봐야 될 텐데. 매립 시기가 1996년이라 주장하는 마을 주민들과는 달리 시에서는 1984년에서 1987년까지 3년간 매립됐다고 주장하는데요. 우리는 분명히 90년도 이후에 쓰레기를 묻었거든요. 저 영주군청에서. 근데 그쪽에서는 84년에서 87년간 묻었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이게 거짓말을 시키나 보니까 90년도에 그 폐기물법이 지정이 돼서 그 전에 묻은 거는 불법이 아니지만 90년도 이후에 묻은 거는 불법으로 그렇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합법적일 때 묻었다. 제작진은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환경부에 문의해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현행 관련된 폐기물관리법이 그게 87년도에 시행이 됐고요. 그리고 91년도쯤 돼서야 이제 이 폐기물 매립할 때 어떤 매립장 요건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좀 90년대 초부터 들어갔고요. 지금은 이제 침투수가 제일 매립시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침투수가 외부로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밑에 차수층이라든지 차수 시트 그러니까 그런 침투수들이 밖으로 못 나오게끔 외부 지하로 이렇게 침투하지 않게끔 그런 것들이 깔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91년도에 도입이 됐어요. 이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산 증인이자
터줏대감 들인 주민들. 쓰레기 매립 당시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믿은 거요. 연탄재 아니면 흙이지 하고만 믿었는데 그 양중이 보니까 그냥 저 없는 쓰레기라는 다 여기로 온 거예요. 쓰레기가 들어서 일로 차 올라오고 하는 거요. 무슨 그냥 우리가 그냥 경운기니 보니 그냥 기계를 다 갖다 막았어. 그 경운기 막았던 게 몇 년도인지 기억나세요? 우리 집 진지가 올까지가 30년인데 집 짓고 그렇게 했으니까 6년도인가 그렇게 될 거야 아마. 정확한 매립 시기를 알아보기 위해 이번에는 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 96년도에 매립을 했다고 그러고 그 당시 시에서는 84년도에 매립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84년도에 자료가 있으니까 다 기초는 무대 있다고 했으니까 저희는 확실히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전도 축하드립니다. 예전에는 그게 왜 자료를 찾기가 힘드냐면은 예전에는 읍면별로 비위생 매립지로 관리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군에서는 그런 자료가 없을 거예요. 시에서 보고를 할 때 84년도에 매립이 됐다라고 정확히 보고서까지 만들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줬거든요. 보통 저희가 비연구 서류 같은 경우는 20년 보관이고 30년 보관하고 오래 보관해야 그 정도 되거든요. 30년 정도. 뭐 마을 사람들이 기억하기에는 그때 쓰레기 매립을 한다고 그런 게 아니라 연탄재랑 흙을 넣는다고 그랬대요. 나중에 와서 쓰레기를 매립했대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종이에 적혀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동의서를 사용해봤거나 동의서를 찾을 수 있는 길이 있느냐는 얘기지. 서고에 어제 확인을 해봤는데 전체적으로는 없었고요. 10년대 서류가 있을 수가. 보관 기간이 지나 폐기됐을 가능성이 높다는데요. 매립 시기가 언제냐를 떠나 여전히 마을 주민들은 암의 공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책 마련을 위해 마을 회관에 모인 주민들. 회관에 들어서기 전 마스크 착용은 물론 발열 체크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을 회관을 찾은 강지원 변호사. 혹시 여러분이나 여러분 가족 중에 암이라든가 또는 다른 질병에 걸리셔서 사망했거나 또는 지금도 병을 앓고 계신 분이 있으신 분 계시죠? 예. 그러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암 및 희귀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12명. 현재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암으로 투병 중이었는데요. 이번에 수질 검사를 받고 나서 결과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지하수를 잘랐습니다. 자르고. 근데 지하수는 먹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해서 저는 이제 처음으로 아는 거죠. 쓰레기 메꾸고 나서요. 그냥 그 달고 마셨던 물이 그냥 시퍼런 빨간 물이 나오고 물 맛이 이상하게 그냥 변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 암으로 가서 진행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도 12년 동안 여기 물을 지하수를 먹고 있어요. 지금도. 예, 상수가 못 들어가니까. 첫 수질 검사 결과에 불안함을 감출 수 없는 주민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지금 뭘 원하십니까? 단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치워주는 거 그거죠. 근데 이제 그전에는 그걸 모르고 살았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나쁘다 하니까는 뭐 당장 치워줬으면 좋겠죠. 마을 주민들이 바라는 건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빨리 쓰레기가 사라지는 것. 그래서 과거 청정 지역의 명성을 되찾는 것. 오로지 그것뿐이었습니다. 3, 4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으로 소문난 이곳 마을에 어느 날 갑자기 쓰레기 더미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이곳 지하수를 마시고 살아오신 주민들 중에 많은 이들이 암으로 사망하고 지금도 질병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정비 사업을 수행하겠다고 하지만 그러나 지금 시급한 것은 이분들이 지금 당장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닐까요?
지금 필요한 것은 긴급 대책입니다.